작년보다 집값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IMP님은 2010년부터 14년간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신데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우상향한다는 거를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저는 청약 시장을 보고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요? 우리나라는 어떤 공급의 측면을 민간에 치중해야 되거든요. 근데 민간은 사실 미분양이라든지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 공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급을 안 하면 2, 3년 뒤에 공급 부족으로 또 집값이 오르고 항상 그런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공급의 측면을 보면 청약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고 할까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우상향한다라는 거는 사실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죠.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렇게 되고 특히 요즘에는 건설 자재비, 그다음에 공사비 이런 것들이 오르기 때문에 이제 분양가가 오르게 되고 그러면 주변 시세가 오르고 그렇게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분양가가 되게 중요하고요. 청약에 당첨이 되려고 이제 청약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아진다면 또 그거에 대한 또 반증,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어떤 시세 상승의 열기도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상향한다는 건 분양가를 보고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 그러니까 그 가격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오르는 거죠. 샤넬백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그 혼수 때 샤넬백이면요, 여러분들 들으면 놀랍니다. 200이었습니다. 200만 원이요? 네. 샤넬백이요? 네. 지금 뭐 1000만 원 막 가까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렇게 되니까 가격이 점점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비교를 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그것에 갖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다면 그거의 반증으로 가격으로 표출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청약 같은 경우에도 새 아파트고요. 그래서 가격이 인플레와 기반해서 어쩔 수 없이 오를 수밖에 없다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그러면은 23년에 내 집 마련 지금 조금 섣부른 걸까요? 이게 내 집 마련의 시점은 다른 것 같아요. 언제 어느 가격에 사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보시면 이 가격에서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저희 같은 경우는 내 집 마련을 하면은 거주의 안정감, 그리고 아이가 학교 다니기 편하고 남편이 직장 다니기 편하고 이런 것들에 내 집 마련을 원했다면 지금은 너무 시세 차익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서 그것을 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어느 시점에 매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각자가 선택해야 될 가격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특징적으로는 수직 낙하처럼 이렇게 떨어진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최근 올 초에 이제 15억 대출이라든지 투기가열 해제, 규제지역 해제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거래가 됐어요. 특히 특례 보금자리론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 이제 임장을 가면은 30% 아니면 40% 이제 떨어진 최고가에서 떨어진 가격에 매수를 하는데 부동산 소장님한테 그분들은 왜 이걸 샀냐,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샀냐 그랬더니 이쯤 되면 내가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시점, 어떤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문제인 것 같아요. 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방법론적으로 생각한다면 제가 그동안에 이제 부동산의 종목이란 종목은 다 해봤거든요. 갭 투자, 경매, 재건축, 재개발, 청약,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처음에 내 집 마련할 때는 청약이라는 게 가장 쉽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부터 어디에 살 것인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간이나 가격보다는 본인의 생애 주기에 맞게 선택해가지고 들어가면 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또 그 방법 중에서는 아무래도 청약이 조금 더 접근성이 쉽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23년에 다시 없을 기회가 온다,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청약에 약간의 정책 변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엄청난 변화가 있죠. 거의 7년 만에 돌아온 봄날이다. 7년? 네, 7년이란 세월. 그러니까 청약이라는 게요, 정책이 되게 바뀌고 완화되고 규제되고 그러는데 2016년부터 규제가 됐습니다. 그때 11.13 대책 이후에 소유권 이전 전매 금지, 그러니까 분양권을 사고 팔지 못하게부터 계속해서 촘촘하게 완전 규제를 했죠. 촘촘하게 규제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무주택자에게만 기회가 정말 주어지는 그런 청약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청약 제도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거 중에 한 가지가 비규제 지역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규제 지역 이퀄 1순위 제한 조건이라는 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거든요. 1순위 제한 조건 같은 경우는 세대주만 가능하고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당첨 제한, 당첨이 한 번 되면 다시 당첨이 되지 못하게 그렇게 꼬리표처럼 다녔는데 이번에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빼고 다 비규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고 다주택자도 가능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당첨을 해도 또 당첨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기 때문에 정말 청약의 문이 활짝 열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열려도 당첨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정말 원하고 원하던 추첨제가 엄청 많이 부활이 됐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투기가열지구는 8호제곱미터 이하가 100% 가점제였어요. 그러니까 가점이 낮으면 절대 당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투기가열 지구는 뭐 소형 평수 같은 경우에도 추첨제가 있고 대형 평수는요 가점제를 더 늘렸어요. 아, 오히려? 오히려. 그러니까 좀 합리적인 거죠. 큰 집에 살 사람들은 어쩌면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이 돼야 된다. 아, 그럴 수도 있네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정책의 변화가 엄청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도금 대출. 매우 중요하죠, 대출은. 네,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9억 원 이하만 되니까, 뭐 9억 원 이상 나오면 현금 부자들만 하냐. 맞아요. 그랬죠. 그래서 12억까지 올려줬습니다. 집값이 오르니까. 그러다가 12억을 없애버렸습니다. 분양가가 30억이라도 중도금 대출이 나옵니다. 아, 정말요? 이제는? 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비싼 집을 누가 받냐 또 그렇게 얘기하겠죠. 하지만 안 되던 게 됐다라는 게 어쩌면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문이 열렸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이렇게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열려주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강남 아파트, 새 아파트 입성할 수 있는 기회가 네. 생길지도 모릅니다. 지금 돈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런 소식이 돈이 되는 소식이고 나중에 나에게 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귀 기울이시면 좋습니다. 최근에 정말 그래서 청약 제도는 활짝 열렸다라는 거죠. 재당첨 제한 기간은 뭐 얼마나 줄은 거예요? 예전에는 몇 년 기간이 있었잖아요. 네. 역시 MC님.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아, 아예 없어요? 네.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내가 당첨이 어제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통장을 만들어서 1년 지나서 또 당첨이 됐어요. 괜찮습니다. 아, 진짜요? 네. 하지만 서울에서 규제 지역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같은 경우에는 투기가열 지구는요. 10년 동안 재당첨 제한이 됩니다. 아직 10년. 근데 괜찮아요. 나 강남 한번 당첨되고 강남 그렇지. 안 있는지 당첨되면 그렇지. 됩니다. 만약에 내가 강남에 당첨이 됐어. 그 계약을 했어. 어떻게든 계약을 했어요. 돈이 진짜 없어요. 그런데 1년 뒤에 비규제에 당첨이 된 거야. 진짜 핫한데. 그런데 분양권 전매 제한도 풀렸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 비규제에 당첨된 거를 피 받고 팔아요. 그러면 갑자기 돈이 생겨서 이 거기를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포기하지 그러네.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고 청약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와. 그럼 지금 방금 저희가 강남 이야기를 조금 해봤는데 강남에 조금 청약이 올해 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좀 단지들이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강남 청약 단지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지도는 제가 서울의 분양 단지를 구글맵에다가 매핑을 해봤는데요. 지금 이 파란색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투기가열지구, 그러니까 여기 강남권입니다. 강남권에 상당히 많이 청약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강남권 안에서 굳이 찾는다고 하면은 사실 서초구 안에 방배동이 있거든요. 네. 근데 방배동을 떠오르면 딱히 떠오르는 아파트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청약으로 이제 5구역과 6구역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방배동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거기가 정말 천지개벽처럼, 근데 그것은 단독주택 재건축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빌라나 건물을 이제 재건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천지개벽을 할 단지라고 보여집니다. 아, 빌라 지역들이 이제 깔끔하게 네. 아파트로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여기 방배동 쪽에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사실 송파 쪽에서 좀 가성비 있는 단지로 따져본다면 여기도 재건축, 단독주택 재건축을 해서 문정 재건축이 있습니다. 여기도 분양을 하거든요. 이 중에서도 가장 저렴하게 분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투게이가요 지구 내에 지금 이 문정 재건축 단지라든지 아니면 방배 재건축 단지가 가성비가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뭡니까? 한강의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이 한강 라인에 지금 있습니다. 이게 한강 라인에. 저기 나온 단지들은 네. 지금 앞으로 언제 입주하는 단지들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래요? 이 분양 시점을 딱히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이게 조합과 건설사의 입장 차이 때문에 조금 분양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언젠가는 합니다. 언젠가는? 네. 사실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도 정말 3년 아니 5년 내내 사실 분양을 한다고 제 분양 리스트에 있었습니다. 맞죠. 그러다가 이렇게 언젠가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분양을 했는데 25년 1월에 입주인 거예요. 거의 가보시면 다 지어져 있죠. 그렇죠. 이미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입주 날은 거의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네. 청약 날짜가 청약 그러면 23년에 다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언젠가는 청약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청약 날짜는 알 수는 없지만 입주 날짜를 따로 알아내서 계속 트래킹을 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런 청약의 정보 같은 경우에는 문자 서비스로 청약홈에서 받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단지로 체크해 본다면 뭐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 정보를 알아서 청약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당첨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 단지들을 하나씩 조금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네. 단지들이 어떤 게 있는지 볼까요? 제가 제일 많이 보는 사이트로는요, 직방 사이트가 있습니다. 직방. 네, 직방 사이트가 조금 직관적으로 최근 정보를 업데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신축 분양 탭을 누르게 되면요, 지금 나와 있는 분양 예정 이게 다 있습니다. 이쪽은 마포권역이고요. 네. 그러면 강남권역으로 가게 되면 아까 매핑했던 그 단지들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방금 얘기했던 이 단지가 와. DH 방배입니다. 진짜 크네요. 네, 무려 1886세대. 일반 분양입니다. 3000세대가 넘으면요, 원래 대단지라고 하고요. 서울 안에서 3000세대 이상 나오는 단지는 이제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와, 진짜 네. 되게 알토란 같은 큰 단지네요, 정말. 네, 여기가 지금 딱히 아파트가 없던 지역에서 이렇게 대단지가 들었으니까 여기가 진짜 깨끗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4호선, 7호선을 가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서리풀 터널이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국방 시설이 있어서 여기서 넘어가기가 힘들었어요. 방배지만 서초까지 가려면 돌아서 가야 되는데 한 번에 강남까지 갈 수 있는 터널까지 뚫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 안에서 천지개벽이 될 곳은, 강남권에 될 곳은 이 방배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약도 받을 수가 있고요. 이 5구역 빼고 지금 이 구역도 지금 또 분양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65세대. 네, 레미안입니다. 그래서 DH랑 레미안이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브랜드 아파트가, 대단지가 이제 분양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배동 꼭 놓치지 마시고요. 송파에 지금 분양 예정 단지 아까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입니다. 290세대 정도 되는데요. 여기는 84제곱미터는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소형 평수 위주로 되어 있지만 여기가 어디입니까? 문정 업무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뒤편으로 이제 위례 신도시를 품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잠실권역으로 여기에 새 아파트가 오랜만에 들어옵니다. 사실 예전에 송파 같은 경우에는 거여마천에 여기 새 아파트 단지가 있었는데요. 거의 분양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성비 단지로 이 단지를 추천을 드립니다. 잠원동에도 엄청난 단지가 지금 공사 중인데 어제도 지나가다 봤습니다. 신반포 메이플자이도 지금 분양 예정이고요. 핵심 지역으로서 떠오르는데 여기도 이 잠원 쪽에서 3000세대입니다. 와, 진짜 크네요. 잠원인데. 네. 그런데 여기보다 좀 가슴 떨리는 데는 저는 반포주공 1단지인 것 같아요. 5000세대입니다. 아직 일반 분양분이 어떻게 정해지진 않았는데요. 언젠간 여기도 분양을 하죠. 제가 올림픽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에 되게 재미났던 거는 우리가 2구, 3구, 4구, 그러니까 소형 평수제도요, 같이 커뮤니티를 씁니다.
가성비네요. 네, 가성비 너무 좋아요. 만약에 반포주공 1단지에서 소형 평수가 나온다. 그냥 저는 그냥 된다면 해가지고 거기에 커뮤니티를 이용하겠습니다. 생각만 하셔도 너무 미소가 지어지시나 봐요. 아이스 링크, 오페라 하우스. 그치. 국내 최고의 네. 그 시설들이 있으니까. 인피니트 풀, 뭐 이런 것들을 내가 3구에 살아도 이용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한 또 강점이 있겠죠. 여기는 비규제인데 진짜 여기 짱인 지역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규제예요, 여러분. 비규제 아까 뭐라고 그랬죠? 대출 되고, 세대원 되고, 재당첨 되고, 해서 없고. 예, 만약에 반포주공 1단지에 당첨이 됐어요. 39에 당첨이 됐어. 세상에. 근데 난 돈이 없어. 네. 어떡하지? 해서 1년 뒤에 여기 흑석 11구역이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 청약을 해. 네. 바로 옆에. 근데 또 당첨이 됐어. 돼버렸어. 세상에. 재당첨 아니니까 돼버렸어. 그럼 322세대 네. 돼버렸어. 네. 그리고 1년 뒤에 팔아. 프리미엄을 받아. 그리고 이쪽으로 돈을 얹어. 세상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이용해. 완벽하네요, 완벽해. 저는 우울할 때 반포주공 1단지 시공사 이 유튜브가 있어요. 유튜브가 있어요? 그때 가슴이 웅장해지는 유튜브가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꿈을 키우고 네. 제가 투자를 하면서 선배로서 조언을 하자면 난 저기가 안 된다라고 해서 임장을 안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또 하나 올 현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점, 그리고 나에게 넘사벽이라고 내가 선을 걷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청약으로 정말 상급지로 청약에 당첨되셔서 했던 분이 있죠. 저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용산 해린 센트럴파크 아파트 이 청약에 당첨될 뻔했어요. 진짜로. 당첨될 뻔한 건 뭐예요? 가면 계약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파리 대책 이후에 중도금 대출이 안 나왔어요. 그때 딱 묶여가지고. 제가 문자를 받았습니다. 동수를. 근데 그걸 안 했던 게 정말 천추의 한인. 나에게 선을 걷다는 거. 내가 돈이 없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가보면 요거 단지도 추천해 드립니다. 용산의 아세아 아파트. 근데 분양 단지가 무려 819? 왜 이렇게 많아? 여기는 부영에서 땅을 사서 이제 분양 예정인데요. 정말 한강뷰가 보이는 곳입니다. 남쪽으로. 그리고 바로 옆에 하이브, 우리 BTS. 기가 좋네요. 그냥 창문으로 보다가 BTS를 볼 수 있는 BTS 구간입니다. BTS 세권입니다. BTS 세권. 이 지도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하는 방법을 찾고 좀 더 접근할 수 있다는 꿈을 꿔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꿈을 꿔보고 실제로 행동하고 가서 보고 실제로 행동하면은 또 방법이 생긴다는 거 알려주신 것 같고요. 이렇게 저희가 단지를 조금 봤는데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막 미분양이다 뭐다 해가지고 심지어는 그 청약 통장을 해지하신 분도 10만 명이나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10만 개 통장이 사라진 거죠. 그러면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과 없으신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지금 말씀해주신 전략을 실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청약 통장이 없으신 분은 지금 당장 은행에 가서 청약 통장을 개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규제가 됐잖아요. 수도권 비규제는 1년이 지나면 1순위 통장이 됩니다. 1년? 네, 그럼 내년 이때쯤 1순위 통장이 되고요. 규제 지역은 1년이 아니라 2년이에요. 아까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은 2년이 지나야지 1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6개월 지나면 1순위 통장이 되는 거죠. 청약을 하려면 청약 통장이 있어야 됩니다.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지금 청약 통장이 없다면 청약 통장에 가입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